안녕하세요. 점동면에 와서 여기 여러 어르신들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2019년 방금 대지해를 맞이하여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 형님들, 누님들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제가 금방 인사를 드렸는데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했지 친구나 동생이라고 얘기를 선뜻 안 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인사를 이렇게 계속 했더니 어떤 분이 인사 많이 해네 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면서 봤더니 새마을 지도자분들까지 이장님은 물론이고 노인회장님은 물론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고요. 그래서 쭉 살펴봤습니다. 한경희님 오셨나요? 한경희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아까 손현수님 계신데 현수씨 손 들어봐. 일어나 보세요. 현수씨가 제일 젊지 않을까 싶어요. 저 현수씨를 위해서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옛날에 내가 41 때 너무너무 젊었어 이런 얘기인데 새마을 지도자세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형님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40 전에 이장 해보셨던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있으실 텐데 여기 계시잖아요. 2분, 3분, 4분 그러시죠? 자, 예전에는 우리 여기 점동면에서 40 전에 이장을 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은 이장분들 중에 40 전에 분들은 아예 없고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도 지금 91가 유일해요. 우리 운동장에서 이렇게 노실 때 기억이 나시죠? 옛날 바로 작년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시는데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좀 보이나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는 여주 시정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 5년 있다가 나는 어머니 아버지 쫓아가실 거예요. 10년 있다가 이럴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대부분 정말로 오래 사세요. 앉아서 이렇게 노시는 어르신들이 4분이신데 4분 다 90이 넘으셨어요. 90이. 그것도 남자 어르신들이. 여자 어르신들 중에 90 넘으신 분들 많은데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는 웬만하면 80 되셨어도 아이고 그렇지. 노인회장님 그러시죠? 노인회장님께서는 청년 같으세요. 술도 얼마나 잘하시고 힘도 좋으신지. 예전 어르신들이 한 2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까를 인구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점동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걸 기반으로 여주 시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지도 않은 30대, 20대 이걸 중심으로 여주 시정을 짤 수는 없습니다. 점동의 구체적 현실에 맞추어서 점동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근의 양평하고도 비교할 거고 이천하고도 비교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여주시 인구는 제가 1965년생인데요. 65년도서부터는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66년도서부터 한번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맨 위가 이천시예요. 1966년도에는 이천시가 제일 인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양평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주였는데요. 1966년도에 여주시가 11만 820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2018년도에 작년에는 11만 1525명
196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곧 1000명도 안 늘어났습니다. 53년 동안. 그런데 그 전에 작년 재작년 때는 11만 1984명으로 11만 2천 명을 못 찍고 장장 4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건데요. 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야, 여주가 양평보다 인구가 추월당했어. 그런 얘기 들으셨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양평보다 인구가 추월당한 것 같습니다. 양평은 작년에 11만 6천 명이에요. 그럼 여주는 11만 1,525명이니까 약 4천 명 정도 적죠. 야, 이러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진짜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내부의 속을 찾아보면 저는 양평같이 인구는 늘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여주시 인구는 노인 인구가 여기 계신 그냥 편안하게 어르신 인구지만 노인 인구라고 말씀드리면 19.7%예요. 이천은 12.6%, 양평은 23.2%입니다. 몇 프로가 더 늘었어요? 3.5%가 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3.5%의 노인 인구가 더 많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많게 되면요, 실제는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어때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질이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평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7만 7천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고요. 여주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평처럼 사람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또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세금 다 내고, 나이 들어서 서울에서 1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 다 불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노년이 돼서, 물론 여기에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시골에 와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주시의 예산을 더 들어가는 것, 저는 그건 없지 않아요. 따라서 여주시의 인구 정책은 노인 인구, 어르신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젊은 인구 또는 생산 가능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한 명당 예산이 251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에 대한 것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어르신들 부양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평처럼은 인구 늘리지 않겠다. 그런데 좋아, 인구를 늘리지 않는다면 현재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씀드리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인구 늘기로는 두 번째로 가면 서러웠던 부산마저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인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말하기를 2022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줄을 거야 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여주시 인구는 2018년 정확하게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전에도 그냥 갈려. 결국 여주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들 어때요? 지금은 겨울에 가만히 계시지만 가만히 계세요? 봄 농사 준비하시죠. 그러죠? 봄에 모자리 하기 위한 벽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 겨울이지만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주시는 앞으로 5년, 10년 또는 더 미래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하는 게 여주시 정책이어야 됩니다. 인구가 얼만큼 빨리 줄어드는지 작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요, 자그마치 459명이나 줄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속도는
아마 점점 더 빨라질 건데요. 조금 있다가 점동의 인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마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인구 통계는 정부의 예측치보다 9년이나 앞질러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정부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9년이나 빨리 간다는 얘기고요. 정부 예측 지표들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계산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신 분하고 또 돌아가시는 분을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 신호가 보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2019년도. 근데 점덕면은 어땠는지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점덕면에서는 51분이 돌아가셨고요. 태어난 아기는 13명. 뚜렷하게 줄지? 13명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한 마을에서도 13명 이상씩 태어났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점덕면을 통틀어서 13명이 지금 태어났다. 이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기들에 대한 얘기 해보는데요. 유소년 인구, 즉 15세 미만 아이들을 살펴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살펴봤더니 그건 2010년도에 징후가 나타납니다. 아까 출생하고 사망하시는 거 이걸 보니까 2015년도에 신호가 보이지만 유소년 인구를 보면 2010년도에 이상해 보입니다. 이것만 살펴보면 2010년도서부터 여주시는 뭔가 인구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을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 때 어르신들은 1450명. 그런데 앞에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간 이제 애기들, 학생들이죠. 333명. 355 어르신 인구가 거의 5배가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여주의 도제티 인구는 면별로 인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인구 변동률에서 가장 큰 변동률을 보는 분이 점동입니다. 어떤 걸요?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한번 1966년도에 비해서 점동 인구가 몇 프로 줄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늘은 것 같아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한 50년 전에 비해서? 동네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네? 확실해요? 50% 줄었어요? 50%는 아니야. 그건 너무 많아. 반 안 줄었어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몇 프로 줄었어요? 80% 줄었어요? 네? 50%래, 80%래. 어떠신가요? 한 30%밖에 안 줄었어 이러신 분 있어요? 30%? 30%라는 분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동이요. 자, 57% 줄었어요. 더 그러시네. 이 세계동, 여주시는 세계동과 이륙과 8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동은 영동, 중앙동, 오악동, 이륙은 가나무, 나머지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동면이 인구 줄어드는 율로 보면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57%. 다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면 단위라 하더라도 44%, 46, 49, 3북 같은 경우는 21%밖에 안 줄었어요. 거기는 좀 자연경관이 좋아서 이런 데서 좀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동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점동이 그 1960년대에 11,000명이 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4,737명.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많이 줄었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인구를 살펴봤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를 봤더니 30.69%. 그런데 어디에요? 대신면보다는 또는 금사면보다는 조금 어르신들 비율이 적어요.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젊은 분들이 어딘가에 계신데 이런 말로 좀 시쳇말로 이런 말은 도끼개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78 되신 분하고 79 되신 분하고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 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렸을 때 한 살 차이, 한 살, 두 살은 차이 나지만 68하고 69하고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프가 꺾어지는 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생산인구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에요. 이거는 15세 이상 그리고 64세까지예요. 이분들은 막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젊은 분들의 인구도 현재 여전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여전은 공정 좀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 하셨죠? 네? 공정이 들어와도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다? 공정이 들어와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럼 공정이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주시가 규제 때문에 공정이 못 들어오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생산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인구 감소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규제를 다 풀어도 이제는 뭐예요? 일할 사람이 정말 적다. 어떻겠습니다. 노령화 지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책은 어떤 정책이 해야 되겠어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되겠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까요?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래도 어른들 많지만 우리 젊은 분들 아까 41살 누구야 저 손현수 씨 현수 씨를 위해서 우리 정책을 다 펴야 돼. 물론 현수 씨를 위해서 정책 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만 정책의 대부분을 손현수 저분 41잖아요. 그때처럼 젊은 사람 위해서 정책을 펴야 돼요? 아니면 어르신들 위해서 정책을 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여기 살아계시는 함께 사시는 여러 어른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그래프를 보면 그래 그 어른들을 위한 정책 좋아. 그런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부양하게 되면 점점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도 안 낳고 자꾸 도시로 떠나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생각을 좀 바꾸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옛날에 정말 배고프신 적 있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아마 그런 것 겪으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들이 배고픈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못 먹이는 그런 고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 아까 우리 41 된 현수 씨가 여기 지금 한 150여 분 계신데 여기 물론 젊은 우리 직원들도 계십니다만 어때요? 이 현수 씨에게 여기 어르신들을 다 짊어지게 하는 것 이제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힘써서 뭔가 서로 잘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비록 마을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다 노인 어르신들이라도 서로 할선인들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힘있게 끝까지 잘 사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젊은 분들이 안 계신데 거기로부터 뭔가 얘기하는 것 그거는 현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의 농촌의 현실은 그렇다면 앞으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 농촌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농가 수가 95만 호까지 줄어들고 농가 인구 역시 총인구 대비 3.9%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박재용 부연구위원은
농협 조사몰보 5호를 통해 지난해 기준 농가수는 108만 9천 호로 1980년 대비 49.5%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1천만 명을 웃돌던 농가 인구도 지난해 256만 명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연령도 60, 70대 이상이 68%, 50대가 23%, 40대 8% 등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농촌 공동체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방 동영상을 뉴스를 보셨다시피 농촌이 붕괴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끼리 힘 모아서 농촌 한번 잘 만들어보자. 그런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어땠어요? 인구 여기 계시면 농사를 많이 지시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인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열에 8이 농사를 지셨다면 요즘에는 열에 2명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여주시 인구가 한 2만 명 농업인 인구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떠날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잠깐 이 자료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르신들이 책자를 받으셨어요. 교육을 어떤 걸 하세요? 여기 농사를 지려면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로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실제 연간 소득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고추 씨보다 올해 심은 고추 모종이 2배, 3배 달려서 그 값이 좋아야 2, 3배 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는 작년에 올해 이제 그 노동자들의 1시간 기본 임금이 8,350원이에요. 작년보다 10.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득? 네, 한 번 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농민 기본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 어르신들이 농토를 지킨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묻지도 따지도 말고 기본소득을 드리겠다. 이게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 즉 농민 수당은 농민이면 누구나 돈을 지급하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농민이 여러분들이 하신 일 자체가 대한민국을 버티는 버팀목이었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더 농민 기본소득을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 드린다 그러니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렇죠? 네? 근데 돈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데 박수에 힘차지 않으시네. 하여튼 노력을 해서 실감이 안 가세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김규창 도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도의원님 아까 농민 기본소득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여주시 예산은 뻔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일로 돌려야 돼요. 올해만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기 의장님하고 또 부의장님, 시의원님들이 또란대를 보시잖아요. 이분들이 예산을 또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이 예산 많이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의 변화는 농민 기본소득을 통하여 노령화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어떤 거냐면요. 어르신들이 뭐예요? 되게 집 밖에 나오시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아프시면 보건소도 가야 되고요. 또 자녀들하고 뭐 연락하거나 자녀들이 오거나 물건도 사야 되고요. 또 손자들 보고 싶어서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 점동 무슨 사업하고 있죠? 점동? 네? 점동. 네, 농촌 중심지 사업하고 있죠? 바로 거기에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농업인 상담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 다양한 시설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만 면 청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건지소,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을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면으로만 나오면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인구에 대한 얘기 중에 가구에 대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어르신들 보세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65%는 3명 이상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많으시네. 그런데 10분이 안 돼요. 4명, 2분 이상, 2분 사신다. 집에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다예요. 죄송합니다. 한 분 사시는 거 손 들을까봐 그건 안 들을게요. 저분 혼자 사시네 이런 얘기 할까봐 혼자 사시거나 2분이 사시는데 대부분이에요. 집이 텅텅 비기 시작해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 여주시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겪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일까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익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얼른 가자. 호떡 사러 가자. 왜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동생도 설명할까?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자들 하셔. 무한 팀도 있어요? 아, 방금 받았어. 일로 와서 받아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게.
생활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뚝뚝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아빠,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건 없었나요? 나는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부담과 책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 국가 책임제. 방금 동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더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더 젊어지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없어질까요? 더 심해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계신 어른분들 중에 꿈이 뭐예요? 내가 치매 안 걸려서 자식에게 부담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꿈 아닌가요? 이런 꿈을 실현시키는 게 저는 정치여야 된다고 보고 행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전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분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농촌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인 제가 인사 많이 하고 악수 많이 하면 해결될까요? 해결될까요? 다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어르신을 잘 돌보는 마을, 치매 문제 없는 마을, 먹는 걱정이 없는 마을, 아픈 걱정이 없는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인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마을 단위로 잡수실 수 있는 것 그걸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점동면만 1,400여 분의 어른들이 계신데요. 앞으로도 늘어나요. 근데 이분들 중에 통계로 보면 10%가 치매 어른이세요. 이분들을 동네에서 살펴보겠다. 또는 면에서 한번 살피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도시로 나간 자녀들에게 내가 짐되지 않지만 끝까지 시골에서 잘 살겠다. 니들이나 잘 살아. 엄마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걸 한번 이루는 것이 점동의 꿈이어야 되고 여주시의 꿈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을 점동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